오늘 무슨 과목이에요? 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를 합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근데 이전에 뭐 공부를 조금 했다니까. 공부하는 방법. 제가 원래,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시간은 거의 오리엔테이션으로다가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이 과목 소개하고, 시험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는데, 조금 공부했었고 1차 합격하셨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1차 합격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과목은 뭐 잘 아실 것 같나요? 1차하고 그 다음에 2차. 1차는 무슨 과목이죠? 네, 미분법 개론.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랬죠. 이게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죠. 그 다음에 요게 41번부터 80번까지. 그래서 각 40문제씩 나옵니다.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오늘 배우는 과목이죠. 오늘 배우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을 강의하는데, 뭐, 저기 저 프린트본에 있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하려고. 프린트본 안 갖고 오셨죠? 저기 보면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이름은. 그 수업 끝날 때까지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서는 졸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어쨌든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마이크를 안 잡으면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요. 느낌에. 그래서 마이크를 잡아. 저는 그냥 있든 없든 마이크를 잡아요. 자, 어서 오세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제가 듣기로 1차 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중개사법 시간에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 뭐 1월 달부터 하면 1월 달이 좀 지겨워. 1차가 1, 2차를 같이 동시에 공부하셔가지고 중개사법이 좀 1, 2월 달은 지겨울 수가 있어요. 좀 좋긴 좋죠.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수업 나중에 안 들으시려고요? 일단 요거 2차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과목의 순서대로면 공시법과 세법입니다. 세법, 그다음에 또 부동산 공법이래요. 근데 이제 요거 40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40문제. 그다음에 공법 40문제. 근데 이제 원래 저기 법대에 있는 순서는 이런데 실제로 출제 순서는 공인중개사 법령과 공법이 일단은 두 개로 한꺼번에 해서 1번부터 40번, 40번부터 80번 나오고 공시세법이 맨 뒤로 빠져요. 이렇게 출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1차 합격자 2분 있고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한 분 있네요. 야간반에는. 일단은 1차 합격자분들은 무조건 공법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주간반에는 이제 동차로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라서 동차 공부하는 방법만 쭉 일단 알려드렸는데 야간반은 어쨌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니까 어서 오세요. 야간반 분들이 조금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1차 합격자분들은 무조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게 공법이에요. 공법이 가장 어렵죠. 혹시
작년에 공법을 공부하셨으면 작년 공법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가장 좋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수업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수업을 만약에 외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요약집 이전에 이미 수업을 이렇게 꾸준히 들으셨다면 근데 처음 들으신다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1차만 공부하고 2차는 아예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좀 공부를 하셨다니까 2차 공부도 좀 하셨다 그랬죠. 2차 공부 조금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시험 본 거죠. 그래서 그 1차는 합격한 거고 그 2차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일단 작년에 공부했던 요약집을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 요때 지금 기본서 수업 들을 때 엄청나게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법, 그 다음에 또 중개사법 두 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자 지금 새로 오신 분 1, 2차 같이 공부하시나요? 그럼 이쪽 두 분은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네요. 자 이제 양쪽 그렇구나. 네. 자, 이제는 2차, 1차 합격자분들을 위한 것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공부를 좀 하는 방법이라는 거 아셨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1차 이거예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이게 없으면 이게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수업 자 다른 분들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몇 시쯤 돼요? 10시 반에서 11시. 제가 10시에 수업을 마칩니다. 저는. 다른 지금 민법이나 부동산학개론 그다음에 공법 같은 경우는 10시 반까지 아마 갈 거예요. 저는 10시쯤에 수업을 마치는데 수업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주간반 분들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공부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간반 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 다니시죠? 직장 다니시고 하니까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 만들어야죠. 그럼 시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냐면 일단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사이를 시간을 만들어요. 그게 가장 정형화된 겁니다. 나는 도저히 때려 죽어도 못 만들겠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시든지 근데 아마 그거보다는 아마 저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두 과목을 일단 공부하시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가장 공부하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걸 촬영하거든요. 촬영을 해서 이제 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편해요. 편하기는. 자, 세상에 편하면 어떻게 해요? 편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죠. 이 동영상은 이제 공부 필요합니다. 한데 저는 이 동영상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자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해 줘야 돼요. 교재를 읽어야 돼요. 읽는다. 그래서 비중을 저는 7대3으로 7대3으로다가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 보긴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안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대신 동영상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교재를 좀 읽어 나가시라. 힘들어요. 교재.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고, 그래서 저 점수 나왔네요. 기출문제만. 기출문제만 봐가지고 점수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근데 점수가 나오셨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교재를 읽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교재를 읽으라라는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동영상 보라 소리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동영상을 봐라라는. 근데 동영상을 적절히 보되 교재를 겠다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차 합격자분들은 공법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공법에 국토개혁법은 기본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는데 그럼 어떻게 읽느냐? 1월 달과 그 다음에 2월 달 있습니다. 자, 1월 달과 2월 달에 진도 나가는 데를 한번. 오늘이 첫 스타트죠? 첫 스타트니까, 자, 내일, 오전에 들었는데, 내일 무슨 과목이죠? 내일이 공법이고, 모레가 민법이죠. 민법 시간에 진도를, 자, 1번부터,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만 나갔다. 그러면 요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도 읽어보세요. 특히 1차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1번부터 20페이지를 쭉 한번 읽어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접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다음에 또 진도 나가죠. 그럼 또 학개론 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진도가 나가는 파트별로 교재를 읽어요. 그러면 1월 달과 2월 달 쭉 읽다 보면 어쨌든 뭐 건너뛰는 거, 수업 시간에 건너뛰는 건 여러분들 건너뛰시고 해가지고 읽어 나가면 이제는 1월 달과 2월 달에 어느 정도 교재가 읽어졌죠? 졌으면 3,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진도를 갖다가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나가고 그 다음에 또 3, 4월 달 나가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눈에 좀 익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시 돌려. 이런 식으로 교재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1차 과목 충분히 잡아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 자 1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편식하면 안 돼요. 요번에 몇 점 나왔어요? 예, 평균. 이거 뭐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끔씩 보면 요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잘 못한다 그러면 민법에다가 치중해 놓고 개론은 거의 공부 안 하는 이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뭘까요? 과락만 면한다 생각하죠. 자, 이게 시험에 과락제도 있죠. 과락제도. 자, 몇 점 나와야 돼요? 최소한 40점. 평균 몇 점 나와야 돼요? 예, 60점. 그러니까 이게 요걸 과락면하고 요것만 점수 잘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아이고 덥다. 제가 좀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아까 그 대추차 먹은 게 좀 뜨거웠나 봐. 예. 자, 그래서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자, 이제 이거는 2차는 이제 공통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 공시세법, 그 다음에 공법, 세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일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몇 점 목표? 예, 네, 무조건 80점.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 그래야 나중에 이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 80점, 최소한 80점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기본 점수. 자, 요거 60점. 공법은 50점. 공법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공법은 50점 정도가 나와줘야지만 이렇게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대략 평균 6점 나오죠. 조금 더 나와야죠. 1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거 개론 65점, 민법 65점을 목표로 그래요. 왜?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학원에서 요번에 1차 합격자 2차는 떨어졌어요. 1차 합격자분이 딱 요거 60점. 이게 평균 딱 60점. 사실 이게 아니구나. 요게 55점 나오고 요게 아마 60점 나왔을 거야 아마. 어쨌든 평균 몇 점이 나오냐면 60점 나왔어요. 시험날 저녁 때 가다반이 주어지거든요. 답안이 나와요. 가다반이 나오고 한 달 뒤에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평균 60점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OMR 카드 마킹 하다가 보면 한 개나 두 개는 꼭 날아가는. 잘못하셨어요? 그건 혹시 박스 문제에서 거꾸로 찍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그 문제는 제대로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고래에서 잘못된 경우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최소한 65점을 목표로 하시라. 그러면 마킹 실수를 좀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80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공시세법 60점, 공법 50점. 요런 거를 목표로 일단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야 아마.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계획만 잘 짜면 사실은 야간반도 동차 합격자가 나와요. 그때 수업만 제대로만 들었으면 동차 합격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한 2개월 정도인가 3개월 정도가 수업 못 들었죠. 그때 그 제대로만 들었으면 그때는 동차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야간반도 애초 처음부터 틀을 잘 잡아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 시스템대로 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쪽 두 분은 또 이쪽 두 분을 또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야, 누구는 1차 공부 안 하고 2차만 공부하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시스템만 잘만 갖추면 그러면 동차 합격 충분히 야간반에서 나와요. 주간반 보면 야간반에서 동차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를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좀 하시라. 그러니까 교재를 읽는데요. 이제 이 교재 읽는 방법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가서 아직까지 민법 잠깐 안 받으셨네요. 한 권씩 받으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그냥 오늘 가서 그럼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중개사법은 제가 4월 달까지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4월 달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해 주셔야 돼요, 중개사법. 근데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업 끝나면 무조건 이거 잡아요.
이거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잡아서 공부를 일단 하시고, 그러면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느냐? 요거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수업 시간은 빠지지 마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요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제대로만 수업만 들으면 5월 달부터 수업 들어갈 때 중개사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수업 시간 빠지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수업 시간 빠지지 말라 소리를 아마 계속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1차 과목을 읽는 방법. 민법 같은 경우는요, 크게 4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법 총칙 부분, 법률행위 편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법 편이 있고, 대부분 교재를 읽을 때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 파트를 읽고 나서 잘 모르니까 다시 원위치해서 읽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교재 읽으면 무조건 몰라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죠? 앞에 있는 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데 다시 읽으면 이전에 읽었던 것이 조금씩 생각나요. 그런 식으로 반복해줘요. 그러니까 요만큼 읽었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도돌이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절대로 못 읽어요. 그래서 교재를 기본적으로 좀 읽어보시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이 교재 잠깐 제 과목 소개를 잠깐 하고 가죠. 근데 저기 교재를 쭉 펴시면 목차 나올 거예요. 여기 조금 몇 페이지 목차 찾았나요? 조금만 더 하면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제 과목은 공인 중개사 법령과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가 이제 3번째 나오죠. 자, 이제 2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등에 관한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 이렇게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보니까 파트 1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파트 2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를 툭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중개 실무 이렇게 나오죠. 시험은 출제 빈도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25문제에서 30문제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죠. 25문제에서 3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령 파트가 약 7문제에서 8문제 나옵니다. 예전에 재작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회 대비예요? 34회 대비죠? 33회인가요? 33회야? 34회가 아닌가? 작년이 33회 아니었었어요? 34 맞죠? 네. 그러니까 작년이 34회였고, 저도 기억력이 요즘 자꾸 가물가물해서 우기면 져요. 저도 우기면 집니다. 맞나? 그럴 거야 아마. 지금이 아마 34일 거예요 아마. 근데 32회하고 33회 2회에 걸쳐서 거래신고법이 출제 빈도가 확 늘었어요. 예전에는 31회까지는 요게 약 4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문제도 그냥 한 문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재작년이랬네요. 재작년, 작년 거쳐서 7문제, 8문제.
올해 8문제가 나왔습니다. 빈도수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가 약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약 5주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를 1주 할 거고요. 한 주. 중개 실무를 한 주, 1주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제가 강의하는 기본적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거라 그래 놓고 근데 이렇게 잘 안 돼요. 진도 나가다 보면 이게 예측치가 막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제가 큰 틀은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은요 조금 달라요. 1월 달은 요거는 3, 4월 달, 5, 6월 달, 7, 8월 달에 요 시스템들을 할 거고 1월 달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은 요거 6주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6주 빈도수 가장 높으니까 조금 상세하게 하고요. 요거 1주 실무 파트를 1주 할 거예요. 여기 원래 2주 그러니까 5주 1주 2주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1주를 할 겁니다. 그럼 왜 한 주를 줄이냐? 요 중개 실무에는 다른 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과목들이 그러니까 민법도 들어가 있고 뭐 공법도 들어가 있고 여러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1월 달과 2월 달에 제가 민법이나 공법을 다 다루면서 강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수를 좀 줄일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대략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이렇게 할 거고 3, 4월 달부터는 이제 5주, 1주, 2주. 근데 실제로 나가다 보면 요게 좀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이제 요걸 4.5주, 요걸 1.5주 뭐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야 돼요. 나중에 보면. 자, 대략 이렇게 할 거고요. 주간반과 야간반 진도를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주간반에서 진도를 많이 나가면 여기도 진도 많이 나가고 주간반에서 진도 적게 나가면 여기도 적게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주야 진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쉬는 날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좀 평일날 쉬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주간에 와서 수업을 제가 먹은 주간에 와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일단 시간은 3시간. 주간에도 3시간이고요. 야간도 3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몇 시에 마친다 그랬어요? 10시에 마친다 그랬죠. 대략 10시에 거의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주수는 2개월간 8주를 진도를 나갈 거고요. 8주 진도 나갈 거고 만약에 주가 9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주는 휴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8주의 진도를 다 맞추고 마지막 한 주를 휴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단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대략 오리엔테이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간반보다 많이 줄였는데 이게 이제 1차 과목, 2차, 2차 동차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줄여서 했네요.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죠.